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절이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편안합니다. 편안하세요? 긴장 안 해. 긴장감이 없이? 긴장감 없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모르고 그냥 봤는데요. 사띠 이것은 조금, 네. 사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생활하면서 제가 화가 좀 이렇게 다혈질이 돼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를 냈을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화를 냈네. 그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왜 못 참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바꿔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화를 줄여야겠다고 해서 줄여지던가요? 힘든데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일상생활 하면서 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내가 화를 내는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사티가 그걸 고쳐줘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사티가 알아차림이 그걸 고쳐줘요. 그 아래차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질문을 끝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물어봐야지. 하다 보면 그래 된다며요.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제가 원래 좀 착해서 그거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착한 거랍니다. 바르게와 착함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요? 바른,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이, 부처님 팔 정도는 들어보셨죠?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잘 몰라요. 뭐 하셨어요? 교육 안 시켜요? 제가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그러시군요. 원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수행 잘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믿는 사람들이 수행 잘해요. 지혜가 잘나. 좋아요. 부처님께서도 사리부타 존재의 믿지 않는 지혜를 아주 높게 쳐주셨어요. 그냥 믿지 말라. 절대 너가 스스로 숙고하고 사유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가서 믿어야지. 그냥 누가 얘기해준다고, 큰 스님이 얘기해준다고, 구전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믿지 말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그것은 착함, 선함도 이미 바른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선함보다 바른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네, 바르다는 게. 그 바르다는 게 뭐냐면은 바르지 못함의 반대말이죠. 그럼 바르지 못하다는 게 뭐냐? 바르지 못한 게 무엇을 갖다가 부처님은 바르지 못하다고 했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래. 가장 쉽게는 번뇌로서 보는 것을 바르지 못하다고 해요. 번뇌로서 보는 것을 바르지 못하다. 그럼 바르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다? 번뇌하지 않는 거. 그렇지. 번뇌로서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경 끼고 계시잖아요. 내가 안경을 번뇌 안경으로 끼고 있어요. 항상.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티가 없으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 번뇌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화를 건드려야겠어요? 아니면은 안경을 벗어야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스님이 아까 말했죠. 사티를 두면은 어떻게 된다? 사티가 화를
해결해 준다고. 보살님은 그걸 자동적으로라고 표현하셨죠.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다 보면이 수행에서 뭐다? 이 안경을 벗는 거예요. 비유 이해 가시죠? 이 번뇌의 안경을 벗는 거예요. 이 번뇌의 안경을 벗으면은 뭐가 남을까? 바르게 본다. 어우, 그렇지. 사두. 제가 말했잖아요. 스님 말 틀림없죠?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니까. 좋아요. 바르게 보는 눈이 남아요. 그거를 대승에서는 천수천안이라고 하죠. 비유를 그렇게, 지혜를 비유로서 그렇게 해요. 눈이 생겼다. 우리 대념청, 담마작가빠 왔다나. 초전법륜경에서도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눈이 생기고, 알로까, 빛이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그랬다고. 보는 눈이 생겼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이 생겨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니까 번뇌로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번뇌로서 보면 다 너다, 나다, 일단. 너, 나. 그렇게 딱 보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이미 나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일어나죠. 내가 원해놓는 걸 정해놓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근데 지혜의 눈은 이미 뭐가 없어져. 지혜의 눈은 이 번뇌가 일어남, 화가 일어남, 이것이 먼저 없어진 게 아니라 뭐가 없어졌다고? 너다, 나다 한다는 그 조건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는 화가 일어나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겠죠. 땅이 없어. 그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다. 그런 원리라고. 그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두. 그래. 유튜브만 2년을 보다가요, 사띠라는 게 뭔지 몰라서 알아차리고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띠를 두는데 요만큼 갔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사띠를 둔다는 것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팔을 뻗기 전에 뻗는다를 알고, 또 발을 내밀면 내민다는 거 알고 미리 아는 거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띠를. 그랬더니 물 먹으러 가려면은 발을 먼저 나간다, 뻗는다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뻗고 나가려니까 이발이 또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또 이발을 또 뻗으니까 저기까지 물 먹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사띠가. 너무 사띠가 어렵다.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도대체. 물을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저를 뜬다, 뜨기 전에 뜬다, 든다, 또 입에 넣는다, 씻는다. 이걸 다 하려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하루가 없어요. 너무 빨리 가겠다, 하루가. 왜?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게 무서운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사띠를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돼. 너무 무서워. 팔을 올려야 돼. 또 다리를 나가야 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날 생각하니까 또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이거를 또 까먹잖아요. 그리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또 까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사띠인 줄 알고 맨 처음에 그렇게 수행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뻗어서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그래 나 사띠 해야 되는데 누워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사띠인가?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진짜 내가 사띠를 이게 진짜 이렇게 어렵게 스님들이 이 길을 가셨나? 아니 나는 이게 단 하루도 몇 분도 사띠를 하기가 너무 힘든데 스님들 어떻게 몇십 년씩 저렇게 사셨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가속도가 나면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되시나? 걸음 걷기도 전에 발이 나간 걸 어떻게 미리 아시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10월 13일 날 처음으로 찾아뵙게 됐죠. 그렇죠. 그날 스님이 안 오신 날. 오신다 해놓고. 난 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 저 엄청 기다렸어요. 난 간다고 나 못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근데 이름이 누가 내 우타마시 이름 몰랐어. 스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아카섹토 스님 안 오셨냐고. 그래서 그날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듣니까
그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면 움직였다. 알지 않냐.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힘을 너무 내가 줬구나. 오. 막 이 집착을 엄청나게 했구나. 그래서 이 사태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저한테는. 생각보다. 저는 발이 가기 전에 발을 뻗어야 된다. 딱 뻗었는데 이거를 뻗은지 알고 가면 되고 이러니까 엄청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밝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지? 조금 자연스럽다. 안경에서 조금 안경 쓴 거와 안 쓴 거의 차이? 야, 이거 그 비율을 바로 접목시켜서 얘기하죠. 아니 근데 진짜로 뭔가 순발력이 있으셔. 뭔가 달랐어요. 내가 그 사티를 했을 때와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차이는 있었어요. 왜 물건 같은 걸 잘 잊어버렸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뒀다는 걸 기억하고 했었는데 모두 막 냉장고에 들어가고 제가 전체 기억력이 없었거든요. 못 찾고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 사띠라는 걸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좋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로봇 경험을 하셨군요. 네. 이제 1차 산업에서 이제 2차 산업 넘어갔어.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가면 돼요. 그래요. 사띠를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이득을 얻으신 겁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집에서. 네. 스님을 꼭 뵈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터뷰도 가끔 저한테 이제 제가 카톡이나 이제 그런 온라인 인터뷰도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웬만해서 온라인 인터뷰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사정상 뭐 미국에 사신다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그런 분들 빼고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내가 찾아뵙고 이게 카톡도 그 줌으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나부터도 그러잖아요. 나부터도 줌으로 해서 줌버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사도 안 걸치고 그냥 너가 이러고 그냥 줌버피 들어가지 가사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뵙고 인터뷰도 이렇게 스님들이 볼 때 내용도 보지만은 표정의 변화라든지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말투, 말의 목소리, 톤, 주의가 지금 어디가 있나 그런 것들까지.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잘하고 있어. 좋아요. 그리고 저런 인터뷰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없는 인터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너무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아우 그렇지 싹 맞아요. 생각으로 하는 인터뷰들이 힘이 없어. 맞아.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기 꿈 얘기. 그것도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겪었던 어떤 꿈 얘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30년 넘게 지났는데도.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뭘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는 깨달음의 꿈이었다 그거예요. 아이고야, 그치? 아이고야 소리 나와, 곡소리 나와, 자연스러워. 그래서 거기서 못 태어나와. 그래서 사회도한테 와서 그런 꿈 얘기 30년 캐캐묵고 정말 파쇄도 안 돼. 그런 꿈은 보살님 파쇄도 못 시켜. 안 시켜. 왜? 본인은 그게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나에겐 깨달음이다 그거야.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도한테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인정해달라, 인가해달라 그거지. 나 인가해 주시오. 다 듣고는 사회도. 그래. 다음 사람 인터뷰해. 그러니까 그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보살님처럼 본인이 직접 체험했죠 방금.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행하다 보면. 넥스트.
그 양반이 이게 좋아요. 이 센스가 있으셔. 위트가 있으셔, 위트가. 빨리. 새록새록. 알고. 새록새록. 자판기. 사회도 하시면 자판기 커피. 그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자판기. 사회도 하도 여러 스님 만나요. 나 헷갈려 죽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이 체험한 것들, 그게 힘이 있어요. 좋아요. 넓게 보시면 돼요. 넓게. 지금 넓게 보고 계시죠? 네. 스님 볼 때 스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돼? 그렇지. 전체적으로 공간이 느껴지죠? 네. 공간은 근데 색깔이 있어요. 색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색깔이 있지. 자, 네. 이것과 본인의 눈과 네. 스님 사이에 공간이 있죠. 네. 이 공기. 네. 그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색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맑은 색. 맑은 색. 그래. 못 당하겠어. 맑은 색. 오늘 원석이 2명이나 있네. 확 깨어납니다. 확 깨어나. 우리 집 방금 이 구요기들도 지금 한 대 맞았어 지금. 맑은 색이. 주장자로 한 대 탁 맞았다. 무슨 색? 무슨 색이 보여? 지혜의 색.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투명하다고 하죠? 투명, 무색무취. 근데 알 수 있죠. 인식이 되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알면 좋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 대상이 무색무취인 것을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그래요. 대상은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알을 당하는 성질이 있어요.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성질이,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있는 이 야가, 뭐 이제 깊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깊은 차원에서 보면 생각이에요, 그게 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늘 내가 아까 선언했죠, 소프트하게 가겠다고. 그냥 소프트하게 갈게요, 그냥. 자, 깊은 차원 말고. 자, 이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대상이 따라서 대상마다 특징이 좀 달라. 가령 우리 쉽게 말해서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들리는 대상 다르죠. 소리하고 색깔은 다르죠. 귀로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다 그 문이 달라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같은 문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놈은 이게 뭔가 이게 자극이 심해. 근데 어떤 놈은 자극이 없어. 이 사티 수행, 이 세우미에서 윗바사나의 특징은 가급적이면은 자극이 없는 놈을 대상으로 해요. 자극이 없는 놈.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어디에서 또 불 붙으면 안 되는데. 또 못 끝나는데 오늘. 템포를 좀 조절해야겠다. 왜 자극이 없는 놈을 대상으로 하라고 할까? 가령 자, 야는 지금 검은색이죠. 근데 공간은 무색무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극이 있는 놈은 야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걸 자극이 있는 대상이라고 해요. 자극이 있다. 무색무취는 뭐다? 자극이 없다. 무자극이다. 자극이 없는 놈을 대상으로 하라고. 왜 그럴까? 아까 그랬잖아요. 자, 대상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당하는 대상 이퀄, 그러니까 대상은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 이퀄 자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극 있음. 근데 대상 이퀄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 플러스 자극 없음. 이 둘의 차이가 있냐? 뭐냐면은 자극 없는 놈은 이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두드러져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극이 있는 놈은 그 자극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는 성질이 두드러지지가 않아. 묻혀버려. 그죠? 묻혀버린다고. 그래서 가급적 넓게 봐라, 통으로 봐라, 공간을 알아차려라, 공간성으로 봐라 그러는 거예요.
스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에 묻혀버린다. 자극이 묻혀버린다. 그래요? 아, 난 몇 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래요? 새로운 레퍼토리를 다시 한번 두 단어를 다시 연결해서 이래서 부처님께서 경에 보면 뭐라고 해? 자, 내가 법을 설할 테니 주의를 기울이거라. 아까부터 스님은 이게 그냥 튀어나와 그냥. 그래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졸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안 졸았어? 쇼스로 다시. 칠판 한번 줘보세요. 그래요. 아니, 난 몇 번 한 거, 저는 몇 번 한 거 같은데 처음 들었다고 하시니까. 이게 말로 하면, 이게 말로만 풀어서 하면 잘 안 보여서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글로 쓰면 참 쉬워요. 산수예요, 산수. 수학도 아니요. 대상 2. 자, 얘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앓을 당하는 성질. 그죠? 앓을 당하는 성질. 플러스 야는 뭐다? 자극이 있다. 이 친구는 자극이 없어. 이거다 그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라고 못 보면 다 뭐라고 봐요? 너다, 나다, 사람이다, 벌써 컵이다, 뭐다 이렇게 보다. 그러니까 자를 부여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분리해서 보니까 대상이라는 게 뭐다? 단지 성질과 어떤 이것도 성질이고 이것도 성질이죠. 성질과 성질. 이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해요? 이런 거를 삿바와 라카나라고 하죠. 삿바와 라카나. 삿바와 라카나. 물론 이제 삿바와 라카나의 가장 깊은 차원은 이제 무상고 무합니다. 삿바와가 뭐냐면은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모든 삿바, 삿배. 일반적인 다 모든 all everything. 삿바와 라카나가 이제 특징. 야는 이제 뭐냐면은 개별적인 특징. 개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그죠? 근데 자,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다 사람이라고 하면 눈 2개, 귀 2개, 코 있고 똑같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대상이라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공통적이지 않은 특징들이 있다. 그렇지. 자, 공통적인 건, 자,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차이가 뭐냐면 자극이 없는 애들은 야가 그러니까 야가 어떻게 보면 힘이 0이에요, 제로야.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야는 지 주장이 강해. 그죠? 그러니까 1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얘가 얘보다 뭐예요? 우성이다, 그게. 묻혀버려. 이 친구는 뭐예요? 얘가 드러나. 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쉽죠? 안 쉬워요?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네. 이치가 그렇다, 그거예요. 이치.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 보살님 얘기했잖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런데 스님, 그 사사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아는 대상의 성질을 감춰버린 게 대상의 그 실제적인 성질을 감춰버리는 성질이 있다. 그거는 이거보다 전의 얘기. 이건 이제 모아가 있는 상태지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잖아. 수행을 할 때 이제 대상을 취한단 말이야. 이미 대상이라고 아는 정도면은 이미 수행을 하는 상태예요. 그게 집중하는 수행이든 아니면 집중하지 않는 수행이든. 그러니까 그거 모아 얘기는 아직 이거 전 얘기. 지금 이거는 자, 또 구분해 드릴게. 이거는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지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지혜의 카테고리. 그죠? 얘는 지금 이미 지금 카테고리 지혜예요. 방금 보살님 스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모하. 이거는 이제 이쪽 길이에요, 이쪽 길. 이쪽 길에서는 뭐다? 항상 너다, 나다, 이미.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미 대상이라고 보는 거는 뭐예요? 지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 상태에서의 그 일을 이쪽에서 아는 거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현상을 보더라도 이 눈으로 보느냐, 이 눈으로 보느냐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드맵이 보이시죠? 둘 다 똑같이 대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알을 당하는 성질을 두드러지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는 번뇌를 보여주게 하고 번뇌를 근데 그 후. 그렇지.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칭을 붙이잖아요. 명칭 붙이는 것도 지혜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쌩모아는 아니다 그거요. 수행체에 수행하러 왔어. 자, 듬듬듬 내림 한다고 해.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와이드하게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밖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이 낫겠어요. 수행체에 와서 그래도 듬듬듬 내림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죠? 바로 와닿죠. 이제 이제 수행체에 왔어. 자, 근데 이제 듬듬듬 내림 하다가 이제 자, 그냥 넓게 봐라, 통으로 봐라. 그러니까 비교가 이게 항상 대상이,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보지 말아요. 자, 이제 대상, 그러니까 경에도 보면 그러죠. 자, 우리 초전법륜경 7월 달인가 한번 했었죠? 거기 보면은 자, 사성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사성제. 자, 두카가 있다. 두카를 이해해야 한다. 두카를 이해하였다. 그래서 3개가 4개 주로 12개가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이 두카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두카이다. 대상을 볼 때 이걸 우리는 뭐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이것은 두카이다라고 이미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 쪽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뭐다? 너다, 나다, 중생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부처님은 그걸 뭐라고 본다? 두카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지혜로 봤을 때 지혜를 보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위바자, 이 부처님의 말씀은 위바자와다라고 하죠. 위바자가 분석이라죠. 분석론자라고 하죠. 분별론자? 분석. 분별론자. 위바자와딘. 이게 또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서 보니까 어떤 대상,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무의들 봐요, 무의. 이거랑, 자, 이 공간이랑 너무나 뭔가 다 똑같은 대상으로 할 땐 대상이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야는 뭔가 분명히 두드러지죠. 마음이 이렇게 갈고리가 탁 이렇게 마음이 걸리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자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걸리는 애들.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걸리는 애들. 두 번째 대상도 사실 마음이 걸리는 애예요. 근데 마음이 쉽게 안 걸려. 이게 걸어도 이게 잘 안 걸려. 그리고 느낌상. 그런 자극 없는 애들.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다? 대상을 볼 때 넓게 봐라. 공간을 봐라. 그냥 있다고 알아라. 그리고 이런 애들을 할 때 알물 당한 성질이 두드러져. 이제 여기가 또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말씀하세요? 그 알면 이제 당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모화일 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이 모화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실제를 가려버린다는 게 그 압축된 말이지만 그 실제라는 게 사실 저 뒤에 나오는 대상으로 볼 때 알을 당하는 성질. 그 안에 저 성질 안에가 이제 우리가 4가지, 네? 3가지 무상공부와 그 당하는 성질, 그 성질 속에서 캐치해야 될 게 우리가 3가지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고는 이제 모아일 때는 저것이다, 무엇이다, 뭐 나를 어쩐다, 저쩐다 이제 그런 분별로 보지만은 이제 사투리가 좋아져서 저걸 이제 대상으로 정말 보여지는 성질로, 그러니까 알물 당하는 성질로만 그렇게 이제 보는 차원에서 그게 세분화가 돼요. 세분화돼야 돼요. 이제 저기서 또 세분화가 되잖아요. 저 성질 속에 과연 그 대상의 성질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대상에 대한 그 당하는 성질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것이 당할 때의 그
저 당하는 대상은 과연 어떤 성질이 있는가. 정말 이게 자연적인 이치 원인 결과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 그 상태에서는 모른다고. 모르죠. 아직 이 차원에서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알아지는 게 원인 결과 아니면은 그렇지. 거기서 이제 무아 아까 그렇지, 무아를 얘기할 수 있고. 알아야 될 세 가지 무상고 무아 그렇지. 그 성질로 이제 그 성질 속에 포함된 그걸 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그때라야 정말 대상이다. 스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그렇죠. 내 대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단지 우리가 싸띠를 할 때 알려지는 대상이라고 해야 이제 우리가 싸띠가 되니까 그러는데 나중에는 정말 저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 그 속에는 그 성질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대상도 그 이해도에 따라서 완전히 같은 말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쪽의 이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하는 성질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접근해야 될 것이 진짜 세 가지인가 무상공부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제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예요. 이제 왜 어째서 자극 없는 대상을 했을 때 이 알물 당하는 성질만 두드러진다. 단순히 그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자극 없는 대상을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이게 도돌이표죠 느낌이. 근데 왜 어째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알물 당하는 성질이 먼저 두드러지면서 대상의 차원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의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아는 마음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갈 때 차원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러잖아요. 아는 마음에, 그러니까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의 연결고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알물 당하는 성질. 그래서 야가 먼저 두드러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두드러지니까 차원이 바뀌면서 그 뒤로 그러니까 더 간다. 보는 마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면 항상 뭐라고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것만으로 대상을 하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보는 마음 차원에서. 근데 그 대상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범위 스펙트럼이 넓어질 때 뭔가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알물 당하는 성질이라고. 다시 말해서 아는 마음도 우리가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의 관계에서 자 보는 아는 지켜보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여요? 자 여기하고 여기의 관계에서 누가 대상이에요? 야가 대상이죠. 야하고 야 관계에서 누가 대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두 개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야가 먼저 야가 대상이다 그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면은 야는 무조건 항상 마음이어야 돼. 대상이 못 된다고. 그죠? 근데 그 대상의 그러니까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 그거예요. 아, 아는 것도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지켜볼 땐 야도 대상이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이거라 그거예요. 알물 당하는 성질. 야도 알물 당하는 성질이 있고 야도 알물 당하는 성질이 있는데 예? 이것과 이거의 관계에서는 야가 알물 당하는 성질이고 야는 아는 성질이 되는 거고 야하고 야의 관계에서는 야가 알물 당하는 성질이고 야가 아는 성질이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서 먼저 사티를 키워나간다 그거예요. 사티를 키워나가려면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극 없는 대상을 하라 그거예요. 왜? 그래야 이 얘가 두드러지니까. 야는 아까 말했잖아요. 자극 있는 것 때문에 자극이 두드러진다고 성질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죠? 논리적이죠? 경험적입니다. 그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공간을 볼 때 그 보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게 자각이 되는 게 그래서 그게 두드러지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옳지. 싸. 그래서 계속해서 넓게 봐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넓게 봐야지 자극에 휘말리지 않고 그 성질을 파악을 한다고요. 알물 당한 성질이 캐치가 되기 때문에 넓게 보라 하는 거예요. 명칭 붙이지 말고. 그게 대상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뭐가 붙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뒤로 빠지라는 거.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 뒤로 빠져요. 안 그러면 자극에 묻혀가지고 뒤로 안 빠진다고. 못 빠져요. 자극에 마음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빠져. 선생님,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예. 직원 두 남녀가 막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자극이 있으니까 거기 끌려가는데 그때 그걸 보지 말고 그 공간을 보라는 거죠. 오, 그렇지. 그냥 그 공간 그렇지. 수행을 할 때는. 좋아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 실질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직장에서 일상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내용은 알아야 하잖아요. 나에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또 보는 마음도 가야 돼요. 보는 마음 쪽으로. 안 그러면은 일상에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지혜예요. 할 줄 아는지. 스님, 이 알고를 아는 식으로 해서 뒤로 물러난다 이 얘기신 거죠? 보는 줄 알고, 그 다음 아는 줄 알고, 결국 아는 줄 아는 게 이어진 게 지켜보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알고인데 보는 줄도 사실은 마음이긴 하잖아요. 근데 보는 줄 요거는 던져주신 거고 보는 줄 알고 이 아는 마음을 다시 알고 하면서 이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아는 게 알아지는 성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아는 것만 남아야 뒤로 더 간다. 그렇지. 뒤로 갈 수 있다. 이 알면 당하는 성질이 포인트예요. 이게 뒤로 가는 포인트. 길이라고, 길. 알고가. 그래서 알고 스님 노래를 부르는 게 스님들이 알고 그냥 알고만 해라. 알고. 뭐다 하지 말고. 근데 또 뭐다 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난 요즘 그것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 수용해줬어. 이제. 자, 듬듬 내림 하세요. 괜찮아. 그게 아까 뭐보다 낫다고? 밖에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 100배 1000배 나. 아마 마하리사회도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미얀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미얀마도 모계사회죠. 모계사회. 남자들은 그냥 하루 그냥 목로주점에서 술만 마시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다 이제 일하러 가서 돈 벌고 모계. 택시 기사가 얘기해줬어요. 미얀마 내가 택시 타고 그 첫날 내려가지고 저 어디야 레인보우 호텔 갈 때 택시 기사가 얘기하더라고. 택시 기사들이 이걸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한국이나 그 공통적이 돼. 택시 기사들 말 많은 거는.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스님 사념처에 4개의 대상, 4가지 대상, 예, 그 순서대로 자극 없는 순서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신수신법이 차례대로 점점 자극이 없는 거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봤는데. 왜냐하면 전 이렇게 통으로 보는 거에 습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신수신법이다 나는 나누는 거에 전 단계를 두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 말도 일리가 있으시네. 아까 동원 스님께서 알물 당하는 성질하고 그 삼특상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알물 당하는 성질하고 삼특상하고 그 삼특상이 사실은 그 알물 당하는 성질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요? 아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네? 더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네. 무상고무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수행처 가가지고 무상고 뭐 변화를 보고 거기서 무상을 봐야 한다. 네, 지금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를 할 때 무조건 대상으로 알아라, 대상으로 알아라 그게 시발점이잖아요. 그 대상으로 알아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뭐든지 그냥 알면 당하는 걸로. 그게 단순하고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알면 당하는 걸로 보지 뭐다 하지 말라는 게 가장 심플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단지 보이고 들리고 뭐든지 알아주는 거. 특히
마음까지도 인양반이 이 인양반. 얄을 당하는 성질로 그냥 대상으로 삼아라. 그게 심플이죠. 삼특상은 뒤에서 이해하는 거고. 그 뒤에 가서 그렇게 가는 길은 왜 대상으로 못 보는 이유가 뭐다 하니까 대상으로 하고. 보통은 다 여기서 이차 보통 다 대상이 이제 앓을 당하는 성질이다, 자극이다. 이것도 본인이 이제 통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주입식으로 이제 아비담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고 바로 거기서 무상고무하러 뛰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이걸 해가지고 일단 1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1차원에서 벗어나고 2차원을 가고 그렇게 해야지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아직은 1차원 상에서는 아직 좀 붙어 있어요. 이게 이 자아가 붙어 있다고 뚜둑뚜둑 저번에 내가 했잖아요. 가래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가니 그게 투둑투둑 떨어지려면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더욱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무상고무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무상고무화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무상고무화의 하이라이트를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은 니바나를 체험한 다음에 무상고무화를 얘기해야지. 아직 윗바사나 단계에서 무상고무화는 좀 약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무상고무화, 니바나의 무상고무화가 38광대익었어요. 윗바사나의 무상고무화가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해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럼 이것도 여전히 도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거기까지 보셨어요? 네. 결국 앓을 당하는 성질을 기초로 저희가 수행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는 줄 알고 처음 시작하는 보는 마음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알겠어요. 수행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는 줄 알고의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보이진 않아요. 이제 근데 체험은 되니까. 근데 결국 그거의 특징은 법문도 듣고 이렇게 체험되는 걸 통해서 앓을 당하는 성질이다 라고 이건 개념화된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 이후에 저희가 아직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무상고무화 개념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거기서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니바나를 얘기한 거예요. 개념을 벗어난 상태. 거기서 이제 무상고무화를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무상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고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무아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까 체험하면서 느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본인에게는 똑같은 법이라도 무상이 더 와닿는 사람이 있고 고가 와닿는 사람이 있고 무아가 더 와닿는 성질이 있어요. 스님, 알아지는 성질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알아지는 성질을 대상으로 하면은 개념은 없거든요. 그럼 그 개념 없는 그 상태하고 스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자꾸 차원이 달리할 때 알아지는 성질로 알면은 확실히 이게 뭐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끼어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단계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대상으로 남는 건데. 대상도 없어야지.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어야지. 그냥 알아지는? 그때는 경에서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는 그냥 단지 깨달음만 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깨달음만 남는다. 무상고무화라는 깨달음만 남는다. 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해도 그리고 세간에 살아도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너무 이게 물들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니바나를 체험할 때 대상과 마음은 사라져요. 둘 다 없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속도가 이어진단 말이죠. 관성이 이어져서 아직도 뭔가 내가 안다고 느껴져요. 체험할 때는 느껴져 그냥 그렇게. 근데 뒤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을 때와 대상 될 때, 그리고 일어남과 사라짐 자체가 없을 때 대상.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대화가 하잖아요.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땐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벗어난 대상? 이러면 또 말장난 같고 좀.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잖아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을 때 대상,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을 때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의 관성 때문에. 대상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알미 있기 때문에. 암만 있을 거예요. 그 제가 꿈을 꿔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꿈 얘기하지 말라니까.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수행 관련, 저는 꿈을 원래 잘 안 꾸거든요. 예. 기억도 안 나는데 수행 관련 꿈을 너무 자주 꿨는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눈만 뜨면 그 꿈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을 하려고 계속 그거를 자꾸 끌어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꿈 얘기는 뭐다? 힘이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천 차단을 해버렸네. X.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좋았거든. 그렇지.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성질이 그래요. 뭔가 좋은 걸 계속해서 하고 체험하고 싶어. 저기에서는 무화가 맨 먼저 드러나.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거.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무화가 당연히 먼저 드러나. 거사님이 무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답을 줬잖아.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무화를 계속 얘기해. 그럼 나는 본인은 나는 무화가 좀 더 드러나는 성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스님, 그럼 뭐를 먼저 알게 되면 사천 그게 알아질 수도 있고 안 알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스님들이 법담하다 보면 그런 법담도 해요. 야, 나는 부처님이 고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고가 이해가 안 된다. 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가 아니냐. 무아면은 내가 없는 건데,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고라는 건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느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무아가 드러나는데, 무아가 드러나는 성질의 성향이 그 사람은, 근데 고가 잘 안 드러나는 성향이야.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이 수행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무아가 드러나든, 고가 드러나든, 무상이 드러나든, 핵심은 뭐다? 뭘 내가 항상 중심을 기준을 두라고 했어요? 뭘? 그렇지. 번뇌를 기준으로 두라고 했어요. 번뇌가 달라붙냐 안 붙냐 그걸 보고. 무조건.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렇지. 응. 종무소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에 함몰되지 말고 번뇌가 있냐 없냐 그걸 보라고 해요. 그걸 항상 그게 딱 기준이 되냐 없냐가 이제 그게 더 접근하기 쉬운 게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그 의도에 붙어 있는 힘을 보는 게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냐 없느냐,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서 그때는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는 게 좋다 싫다에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현상.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면 사라지는 현상이지 번뇌가 좋다 싫다 이 개념을 뛰어넘어 상태. 그게 이제 아까 말했죠. 차원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이 보는 차원에서는 항상 번뇌는 좀 이렇게 불선법 이쪽이라면은 차원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번뇌가 어떻게 돼? 중성화가 돼 버려요. 중성화. 그래서 오취온이 뭐가 된다고? 오온이 된다고 하죠. 그냥 오취온이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죠. 단지 현상. 그 사사한 스님 그 쇼츠 법문 못 보셨어요? 스님 마음 단계에서도 대상과 지켜보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도구로 왔지만 그거와는 다른.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공덕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력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력의 균형. 일단 사티가 항상 있어야 하고 그 오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공덕을 쌓아야 돼. 화장실 왜 누구야 육조 해능대사가 어떻게 깨달으셨죠?
그래요. 그런 말이 난 믿어요. 그런 말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사회도, 큰 사회도 그런 말씀 하셨죠. 공양가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다고.